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어떤 언론사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보통은 언론사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칼럼을 기고하는 논설위원들을 보통 말을 합니다. 특히나 주류 언론사들의 그 논설위원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칼럼은 해당 언론사의 그 편향적 시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언론사가 어디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칼럼이라는 게 이슈의 핵심이 되는 문제를 딱 파헤치고 꼬집어서 독자들에게 공감과 흥미를 주는 정말 정기적인 어떤 글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 문제점이 주류 언론사들에서 정부와 여권을 향한 아주 의도적인 헐뜯음만 있고, 진짜 본질의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정 조직, 특히 검찰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어찌 보면 치우쳐져 있지 않은 정말 올바른 중립적인 시각에서 쓴 이 칼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상당히 안타까운 언론 생태계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편향적 시선의 언론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을 슬쩍 빼가지고 본 논설위원회 논지가 언론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또 해가지고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도요, 사실은 이제 옛말이죠. 지금은 그러한 문구를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언론사들은 이런 부분을 일체 신경을 안 쓰면서 이제는 대놓고 정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 세력 기반에 대놓고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의 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에서 짚는 바와 같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10가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할 것. 두 번째, 시민에게 충성할 것. 세 번째, 사실 확인의 규율. 네 번째, 정파로서의 독립성. 다섯 번째, 감시자로서의 역할. 여섯 번째, 공공의 비판과 이 타협을 위한 논의를 제공할 것. 일곱 번째, 중요한 사안들을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여덟 번째, 뉴스를 정말 포괄적이면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아홉 번째, 개인적인 양심을 실천할 의무. 열 번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에 관한 것이고요. 이렇게 10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일곱 번째, 중요한 사안들을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해당 의미에서 그것이 더 좁혀져 있습니다. 그저 가십거리?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극적이고 단순히 흥미만 주면 되는 그런 유형의 저널리즘이라고도 보기에 힘든 무엇인가로 그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과거부터 기레기라고 한다면 대표성을 띠는 언론사들은 어떤 언론들이 있죠? 지금은 뭐 대다수의 메이저든 혹은 메이저가 아니든 간에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형국이라고는 하는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연 으뜸이 되는 곳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조중동 셋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아일보에서 참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죠. 동아일보에는 왜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옳은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논설위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현수 논설위원이었는데요. 신현수 위원이 쓴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는가? 해당 내용이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읽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충격이었다. 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하다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의아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검찰 수사 결과인데 맞겠지 했다. 아니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검찰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2015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나? 아직 아니다. 누명을 쓴 강 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24년이나 투쟁하면서 암까지 얻었다. 무고한 사람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후로도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노태우 군사독재에 반대해 대학생들의 시위가 줄을 잇던 때였다.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도덕적 궁지로 몰고 정권에 유리하게 전국을 반전시켰다. 수십 년 뒤 무죄가 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미 정치적 효과를 다 누렸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았다. 최근 밝혀진 조작 사건들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2013년 간첩으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 역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증거가 위조임이 드러나자 오히려 검찰은 다른 혐의를 찾아내 보복 기소를 했다. 지난달 국가가 유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현 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춘재 대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 사건은 시국 사건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숱하게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놀라운 일은 사건 조작에 관여한 검찰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도 몰랐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핑계다. 검찰이 공소에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유리한 증거만 내놓아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진실보다 성공에 집착하고 잘못이 드러나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부당하게 썼다면 그것은 범죄다. 그런데 조작 사건들에 대해 누가 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0년이 지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고 40년이 지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도 다시 조명이 되는 요즘이다.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범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고 단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계속 재생산된다.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수준이다. 이문정, 서지영 검사가 그렇게 외쳐도 검찰 내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접대 의혹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사사건건 방해했고 최근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도 희한한 셈법으로 3명 중 1명만 기소했다. 수십 년간 검찰은 자정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왔다. 검찰은 강하게 장악하는 정부에는 앞장서 충성하고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부에는 오히려 달려들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롱을 했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검찰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PD수첩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정권 안보에 앞장섰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준다고 바뀌지 않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지나친 힘을 빼고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댔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해당 칼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칼럼이었죠. 이 칼럼이 올라가고서는 이런 발언들이 올라왔습니다. 명칼럼이다. 동아일보에서 그나마 정론지피를 쌓아왔던 그 흔적,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동아일보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게 신기하다. 이런 정말 여러 반응들이 올라왔지만 대다수는 동아일보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어떻게 아직까지 잘리지 않았는가? 그러한 반응이 제일 많았죠. 당연해야 할 정상적인 논설이라고 하는 것이 희한한 글, 신기한 글 취급을 받는 게 황당하기만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논설위원이 동아일보에서 지금껏 살아남아 왔는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바른 소리를 내왔던 신현수 논설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현수 논설위원은 12월 24일 해당 글이 올라가고서 4일 뒤 28일 오전에 동아일보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무려 만 30년간 동아일보에 몸을 담아왔던 분이 사표를 낸 거죠. 사실 사표를 냈다기보다는요, 내쳐졌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4일 칼럼이 올라가고 나서요, 27일 신현수 위원은 논설위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 광고를 전담하는 부서로 인사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좀 말고 기업들 광고 받아다가 기업들 이쁘장하게 포장이나 해서 올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오랜 시간 동안 동아일보에 몸담아 왔던 논설위원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셈인 거죠. 신현수 위원은 미디어 오늘과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서의 자신의 역할은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신현수 위원이 그 나간 이후에 이와 같은 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또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올바르지 못한 언론 환경과 조직에서 자정 노력을 위해 목소리를 내우면서 그나마 동아일보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던 사람을 내친 곳. 동아일보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원래도 안 봤는데요. 더더욱 보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